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년에 약 200권의 책을 읽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자기계발 서적만 못해도 500권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계발 서적을 읽을까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성장, 하나는 성공입니다. 그럼 성장은 무엇일까요? 성장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공은 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어떤 학위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내가 얻게 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자기계발 서적은 이런 성장과 성공을 도와주는, 때로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론을 알려주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고, 그런 책인 자기계발 서적인데, 어느 분야나 뭐 자기계발 분야이든 뭐 경제이든 경영이든 간에 좋은 책이 있고 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좋은 책 중에 역대급 책이 있죠. 예,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역대급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약 15강 정도 찍어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계발 분야에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분야는 정치 사회예요. 왜냐면 이제 이 책의 찬사가 엄청나게 많은 책인데, 각종 언론에서 찬사를 단 책입니다.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뭐 USA 투데이인데, USA 투데이의 어떤 찬사가 이 책을 잘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읽어드리면, 도리스 컨스 굿위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할 만큼, 이 저자가 퓰리처상 수상한 사람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할 만큼 훌륭한 내용의 책을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매력적으로 써냈다. 그녀는 50년 동안 수많은 글과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통찰력이 넘치고 우아하다. 그녀는 백악관 리더들의 형성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깊이 연구된 자료들을 모았다. 4명의 위대한 리더들의 큰 야망과 역경, 그리고 타고난 리더로 거듭난 뒤 이루어낸 도전과 위대한 업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4명의 위대한 리더, 특히 4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분이 자체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 리더십 분야에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을 또 누가 추천했냐? 이 책은 바로 이제 워런 버핏이 극찬한 책입니다. 워런 버핏 하면 우리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그 투자의 귀재이면서 뭐 세계 최고의 부자, 아마 1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독서광. 어마어마한 독서광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읽는 페이지가 적을 때는 뭐 200~300페이지, 많게는 500페이지. 그리고 거의 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책을 추천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주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뭐 극찬을 한 책이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추천사를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짐 콜린스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추천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추천사를 많이 쓰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근데 워런 버핏은 생각보다 추천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이 책을 극찬을 했는데,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 경영학과 학생들은 나에게 어떤 역사적 인물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 도리스 컨스 굿위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는 4명의 리더와 함께하는 멋진 연회를 준비해 주었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아시죠? 경매로 해서 뭐 수억에서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반대로 워런 버핏에게 당신은 누구와 점심 식사를 하고 싶냐? 라고 했더니 이 책에 나오는 4명의 인물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미국 대통령은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입니다. 물론 이 앞에 3명은 뭐 역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고, 린든 존슨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통해 배울 게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존에서 뭐 평가가 넘사 수준입니다. 넘사 수준. 그 논피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리뷰가 50개 정도 넘어가면 좀 신빙성이 있어집니다. 소설은 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논픽션은 한 50개 이상이 되면은 신빙성이 있는데, 이 책은 리뷰가 600개가 넘고요. 그리고 5점 만점에 4점만 되더라도 좋은 책입니다. 근데 4.5가 넘으면 정말 훌륭한 책이고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은 책인데, 이 책은 5점 만점에 4.8, 6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 리뷰어들, 아마존 리뷰어들은 우리나라 리뷰어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뭔가 이렇게 광고로 혹은 사자로 움직이는 리뷰어를 다 걸러내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 논피션 작가 중에 또 논피션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가가 누군가죠? 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의 저자인 도리스 컨스 굿윈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컨스 굿윈, 1964년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콜비 대학교에서 인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96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간 미국 대통령의 통치 등에 관해 가르쳤다. 그녀는 무려 50년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부터 리더십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하버드 교수로 미국 대통령 통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을 때부터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했고, 훗날 존슨 대통령의 회고록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게 뭐죠? 실무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고 미국 대통령 연구를 했는데, 단순히 그 연구만 하신 게 아니라 교수로서 실제 실무를 했던 분이죠.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1994년에 발표한 평범하지 않는 시간은 1995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의 세계 넘버원 글을 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996년에는 미국 성취 아카데미에 수여하는 골든 플레이터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아마존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권력의 조건으로 링컨상을 수상했다. 또한 뉴욕 역사 소사이어티에서 수여하는 미국 역사책상을 받기도 했으며, 에브리언 링컨 200주년 커미션의 자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 링컨을 제작했다. 그리고 2014년 앤드루 카네기 메달을 수상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이 3부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1부 하나가 다 책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부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기개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필요한 자세와 태도와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 4명의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부는 인생 철학, 특히 인생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역설, 실패는 어떻게 성공이 되고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고, 3부를 통해서 이 4명의 대통령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리더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 생애 최고의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를 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나 이 4명의 전문가냐면, 에브리언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이 네 대통령의 삶과 시대는 반세기 동안 내 관심사였다. 아침에는 그들과 함께 잠에서 깼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들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수기로 남긴 기록물, 개인적인 일과 편지, 구술된 역사 자료, 회고록, 신문과 정기 간행물을 파고들며 그들 자신과 가족, 친구와 동료, 그들이 살았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추적했다.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4명의 대통령의 삶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리마커블한데, 그러한 스토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 스토리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론이 없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절한 이론이 배합되고,
왜냐면 뭐 교수님이시니까 리더십 이론이 배합이 되고 이게 각 주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다 충분한 그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통찰과 이론을 쭉쭉 풀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네 분의 링컨, 두 명의 루즈벨트 그리고 린든 존슨 삶이 너무나 재밌어요. 때문에 책이 이게 좀 두껍습니다만 정말 술술 읽히는. 그러니까 제가 대중서적은 일단 재밌어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해도 재미가 없으면 그걸 훌륭한 대중서적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은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네 명의 대통령의 그 엄청난 스토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누구보다 이 대통령을 잘 아는 이 저자분 도리스 컨스 굿윈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책은 아시겠지만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가가 바로 강주원 선생님입니다. 강주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거의 원탑 번역가이시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뭐 언어학 박사시고 언어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 받으셨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고 2003년에는 올해의 출판인 출판살도 받으시고 뭐 옮긴 책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너무 잘 된 그런 책이라는 거.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이니까 이 네 분의 사람이 어떻게 성장, 또 성공을 향해 다가갔는가 빼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찍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책은 저를 믿고 그냥 사십시오. 읽으십시오. 정말 그 책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도서관에 배치될 텐데 도서관에 가서 읽으시던가 서점 가서 꼭 읽으십시오. 안 읽으면 손해. 그런 책입니다. 자,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링컨. 그러니까 이제 링컨은 완전 흑수저. 흑수저 오브 흑수저. 그리고 그 두 명의 루즈벨트는 이제 금수저. 루즈벨트 가문 자체가 그 당시에 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린든 존슨은 이제 보통 정도 됩니다. 자, 링컨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링컨은 그런 꿈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애썼다. 저는 지독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 후로도 줄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추천해 줄 만한 부유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중이 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는 낙심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까닭에 그다지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야망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 친구 표현에 따르면 그 야망은 그 자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강렬한 확신이었다. 일단은 링컨의 삶을 통해서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아무런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아버지가 장난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공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걸 뚫고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책에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링컨 스스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자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자, 완벽한 공부법 1장 뭐죠? 믿음. 자기 개발, 자기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자신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링컨은 주변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 링컨이 좀 힘들거든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을 좀 잃게 돼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철인이 아니니까. 링컨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링컨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브라함 링컨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 자신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개발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친구 너세니아 그리픽스는 링컨의 야망은 우리를 훨씬 능가했다. 우리가 노는 동안에도 링컨은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링컨은 알파벳 쓰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적당한 도구를 찾아내며 어디에서나 철자와 단어와 문장을 끼적거렸다. 수치로도 글자를 끼적였고 먼지 더미와 모래밭과 눈밭 등 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며 어디에서나 철자와 단어를 쓰는 연습에 골몰했다. 그 링컨은 동네에서 최고의 필가가 됐다. 본인 자체가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의욕과 의지가 투철했고요.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공부, 특히 나중에 보면 이 책 읽어보시면 링컨 엄청난 독서광입니다. 학습하는 기계 중에 기계예요. 특히 독학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독학자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 중퇴를 했으니까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고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도 미루는 법이 없었다. 테디는 미루는 습관을 죄악시했다.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미리 준비하며 불안감을 떨쳐내고 이런 습관 덕분에 동료들보다 수년을 앞설 수 있었다. 결국 테디는 모든 8번의 시험을 쉽게 통과해 하버드에 입학했고 방법까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뚜렷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랐다. 정말 좋은 집 앞에서 태어났는데 그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어떻다? 예, 일단 미루는 법이 없었어요. 시어도 루즈벨트도 엄청난 독서광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조예가 되게 깊어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미루지를 않아요. 후딱후딱 해치웁니다. 이런 자세가 어떻다? 이 루즈벨트를 성공의 가도를 알릴 수 있는 큰 태도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어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어도의 논의의 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술, 전쟁, 정치 등 어떤 분야에서든 2가지 유형의 성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말한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성공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천부적 능력을 지닌 사람, 죽도록 훈련하고 엄청난 인내력과 의지를 지녔더라도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낸 사람의 몫이다. 두 번째 성공은 상대적으로 흔한 경우로 생득적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즉 야망과 근면과 끈기로 평범한 자질을 특별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성공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번뜩이는 영감을 얻은 천재의 성공과 달리 자력으로 개척하는 성공은 민주적이어서 탁월한 지력이나 신체적 능력은 지니지 못했지만 건강한 몸과 공정한 정신을 최대한으로 개발한 보통 사람에게도 열려있다. 루즈벨트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성공을 연구하는 게 더 유익하다며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불굴의 투지로 실천하면 누구나 비슷한 성공을 이뤄내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루즈벨트 스스로가 어떻다? 막말로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수저에다가 워낙 본인도 똑똑했고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첫 번째 타고나는 거지. 이런 거에서 뭐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죠. 특히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링컨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링컨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또 다릅니다. 이게 각자 4명이 너무나 너무나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루즈벨트가 나태한 관료 조직을 더 확장하고 준비된 조직으로 바꿔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 후에도 제약을 해결하는 그만의 고유한 방법이 됐다. 법규를 우회하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든 선례를 파괴하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에머리 랜드 제독은 그 시기에 루즈벨트를 회고하며 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책을 보시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야말로 저희가 시행착오는 뭐에서 최고의 전략이죠? 복잡계에서 최고의 전략이죠.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 실패 비용을 계산하고죠.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이 루즈벨트는 어떤 것이든 해결점이 있다. 그럼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나중에 미증유 최악의 불황이었던 대공황이 왔을 때 이 시행착오 정신으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나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앞부분에 있던 링컨과 시어도 루즈벨트만큼 막 독서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학습은 열심히 했지만 막 독서를 통해 하는 것보다 경청을 통해서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제 읽어보시면 긍정왕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긍정적 마인드로 모든 걸 이겨냅니다.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린든 존스는 이 사람 특이해요. 그 도시에서 린든 존스보다 치열하게 일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도시에 사십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서 여러분보다 치열하게 일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린든 존슨은 그걸 듣는 사람이에요. 뭐죠? 그 도시에서 린든 존슨보다 치열하게 일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한 동료 교사는 그는 이른바 여가 시간이란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 마을 사람은 그는 항상 빠르게 걸어 흐릿한 형제처럼 보였다고 회상했다. 지칠 줄 모른 활력, 끝없는 야망, 조직적으로 일하려는 강박증은 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린든 존스 배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근면 성실과 실행력.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은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요. 그런데 이러한 제가 이제 그 작은 것의 힘에서도 얘기했죠. 무조건적인 전진은 항상 그 뻑이 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다가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린든 존슨 부러지는데 그걸 자꾸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근면 성실한 이 자세 때문에 린든 존슨은 웬만한 곳에서 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을 통해서 이 지독한 실행력, 근면 성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린든 존슨 특이했던 게 이겁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린든 존슨은 이름과 얼굴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얼굴의 관련자들까지 기억하는 경이로운 암기력을 지닌 듯 했다. 링컨도 그랬듯 이는 타고난 재능 같지만 계획적으로 키워진 것이었다. 존슨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후 습관적으로 취한 절차를 존슨의 운전기사 캐럴 키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존슨은 소리내어 묵상하듯 혼잣말로 웅얼거렸다. 존슨은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고 그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의 친정은 누구인지 등을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 같았다. 이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는 듯 했다. 이것이 대인관계 능력. 특히 린든 존슨은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 조직의 어떤 역학관계, 권력관계, 역학관계, 이 조직의 특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근데 빠르게 파악한 것이 당연히 뭐 타고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다? 나오잖아요. 이름과 얼굴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얼굴의 관련자들까지 기억하는 경이로운 암기력. 이름, 얼굴 관련된 사람 모든 걸 기억했고요. 무엇보다 거기에서 누가 짱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걸 외웁니다. 이런 자세가 린든 존슨이 어떤 조직이든지 되게 높게 올라가고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간만에 좋은 책은 제가 항상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책도 있었죠. 근데 이 책은 역대급 책입니다. 제가 독서를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 역대급 바늘에 오른 책이 많지 않거든요. 그 바늘에 충분히 오를 자격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저는 콘텐츠의 미래, 스케일, 안티프레지 이런 책인데 그런 책들과 같은 제가 이제 분류를 한다면 같은 선반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제 독서연구소에서 자기계발, 그 다음에 인생 철학, 특히 역경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자세와 방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리더십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훌륭한 리더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도 잘 할 수 있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진짜 그 훌륭한 리더를 뽑고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